안녕하십니까, 엄페이드입니다. 최근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공장이 일시 중단됐었어요. 최근에 물론 생산 재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9천만 대 정도의 차량이 생산이 됐는데 이 중에 60%가 올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1분기에 유럽 자동차 판매량이 26% 그리고 3월 달에는 51%나 급감을 했어요. 그런데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는 1분기에 45%가 늘어났고 3월 달 같은 경우도 30%가 늘어났어요. 차량 판매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는 판매량이 늘어난 거죠. 이 바이러스가 전기차 판매는 막지 못했던 겁니다.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인 삼성 SDI와 LG화학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헝가리 배터리 공장 증설 그리고 전지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언급을 했어요. 2040년 정도가 되면 이 전기차 비중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더 많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 전기차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이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차량 판매가 2017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 판매는 매년 늘어나다가 작년 하반기에 이 전기차 판매가 역성장을 기록했어요. 올해 1분기 중국 전기차 판매량을 보더라도 작년보다 확실히 감소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판매에 큰 영향을 줬던 중국 신에너지차 보조금 제도를 보게 되면 13년도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300km 미만의 주행거리를 가진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금액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중국 정부가 올해까지는 최대 39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만 2년 뒤에는 304만원으로 이 보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절반을 중국이 차지했었지만 올해는 중국보다 유럽에서 더 많은 전기차가 1분기에 판매가 됐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최근 사태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이 침체될 것으로 우려가 되자 보조금 제도를 연장을 했어요. 이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피해를 봤었어요. 왜냐하면 이 배터리 보조금을 CATL과 BYD 같은 중국 업체들에게 몰아주다 보니까 한국 배터리 업체는 전혀 피해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신에너지차 보조금 자체가 절대적인 금액 기준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되는 중국 베이징 자동차 그룹의 전기차가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이 CATL과 BYD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줬었는데 이제 올해는 한국산 배터리도 이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상황이 바뀐 거죠. 최근 LG화학의 1분기 실적 발표회에서도 이 중국 보조금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보조금 연장으로 전기차 수요가 중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 리스트에 올라감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명한 배터리 업체가 바로 CATL과 BYD예요. 이 중국 시장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서 CATL과 BYD가 수혜를 봤었습니다. BYD 같은 경우 2015년만 하더라도 전기차 판매가 8,000대에 그쳤어요. 그런데 2019년 작년에 14만 대로 무려 15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배터리 보조금 영향을 받은 거죠. 이 중국 정부의 배터리 보조금으로 인해서 BYD의 실적이 실제 증가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 BYD의 순이익이 85%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 중국 당국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 충격에 의해서 어닝 쇼크가 발생을 한 거죠. 2020년을 기점으로 향후 2023년까지 많은 전기차 모델들이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 중에서 폭스바겐과 GM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전환에 굉장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 2025년에 전기차로만 150만 대를, 그리고 GM 같은 경우도 10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놨습니다. 유럽에서 차량 판매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폭스바겐은 이 전기차 전환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유럽에서 환경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 규모에 따라서 그램당 과징금이 매겨지는데 이 과징금 규모가 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간 평균 순이익에 맞먹는 수준의 과징금을 지불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럴 바엔 차라리 이 과징금을 피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최근의 사태로 인해서 이 유동성 위기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어요. 자동차 기업들이. 이러다 보니까 유럽의 세계 단체가 EU에다가 자동차 CO2 배출 규제 좀 완화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자동차 제조업체의 연비 수준을 대폭 완화했어요.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LG화학과 CATL의 점유율이 뒤바뀐 겁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CATL이 LG화학보다 더 많은 배터리 출하량을 기록했었는데 올해는 LG화학이 이 CATL보다 더 많은 배터리를 출하했습니다. 이 비중이 더 높아진 거죠. CATL보다. 유럽에서 이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LG화학이 유럽에 배터리 캐파가 많은데 이 수혜를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 겁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작년에 중국 상하이에 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모델 3의 배터리 전량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 테슬라 특수를 타게 된 거죠. 1년 만에 60% 이상 원통형 배터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 전지사업 흑자 전환 목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 작년에 중국 신에너지차 주요 모델 중 이 판매 비중이 2%밖에 되지 않았어요. 테슬라가 작년에 중국 상하이 공장을 준공을 하고 최근 사태로 인해서 1월 30일 날 가동을 중단했지만 열흘 만인 2월 9일에 상하이 공장을 재가동했어요. 3월 달에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 중국 내에서 이 판매량이 1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전체 PHEV 그리고 전기차 통틀어서 가장 많은 이 신에너지 차를 판매를 한 거죠. 이 비중이 19년에 2%였는데 13%로 뻥충 뛰게 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가장 큰 장점이 다양한 업체들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삼성이나 SK보다 훨씬 많은 업체들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CATL은 좀 다른 경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 배터리 보조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완성차 업체들이 이 CATL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가장 많은 이 수주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LG화학이 GM과 5대5로 미국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어요. 이 조인트 벤처 생산 능력이 30기가와트고 2022년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캐파가 코나 64kW 전기차 기준으로 47만 대에 해당하는 전기차에 이 배터리를 공급을 할 수 있고 투자 액수가 각사가 10억 달러를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지어질 예정인데 올해 3월에 미국 GM이 얼티엄 배터리와 차세대 글로벌 플랫폼을 공개를 했어요. 이게 뭐냐? 바로 배터리 플랫폼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이제 배터리를 규격화시키는 겁니다.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이렇게 규격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계속해서 자동차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비용이 줄어드니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이렇게 비용 절감 효과를 노려서 이 플랫폼을 만든 건데, 최근에 LG화학과 이 GM의 배터리셀 합작 법인의 법인명을 얼티엄 셀즈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3월 4일날 EV데이를 통해서 신형 배터리 플랫폼 얼티엄을 발표를 했는데 이 발음이 별로 안 좋네. 배터리 용량이 50에서 200kW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는 NCM에 알루미늄을 더한 NCMA를 제시를 했어요. 코발트 비중을 줄여서 원가 하락과 주행거리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배터리 셀 가격이 킬로와트당
$100 이하에 도달할 것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에 2022년이면 배터리 셀 가격이 킬로와트당 $100 정도 될 것이라고 봤는데 이 계획을 좀 앞당긴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플랫폼 얼티움을 다른 완성차 업체에게도 판매하겠다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인트 벤처를 만드냐? 단독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투자 비용이 굉장히 커요. 전기차 47만 대에 공급하는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데만 해도 이 투자 액수가 벌써 2조 원이 넘어갑니다. 아무리 LG화학과 GM이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투자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완성차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배터리 조달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와 그리고 이 투자에 따른 리스크 부담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 놓고는 공급할 곳이 없으면 이 공장을 놀게 해야 되니까 이에 따른 리스크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전기차 제조 원가의 40%가 배터리 팩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배터리 팩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떨어져야 전기차 만드는데 비용도 줄어드니까. 전기차 스타트업인 루시드와 원통형 배터리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이 루시드가 어떤 업체이냐? 이 차가 굉장히 예쁜데 이 루시드 모터스에서 내놓은 첫 번째 전기차인 루시드 에어라는 차량이에요. 원래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 굉장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사 존폐 위기에 처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투자 펀드에서 $10억 이상을 투자받으면서 애리조나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어요. 루시드 에어의 엔트리 모델 같은 경우 주행 가능 거리가 380km예요. 고성능 버전은 640km의 주행이 가능한데 이 엔트리 버전 같은 경우는 아직 확실히 가격이 책정되진 않았지만 $6만, 고성능 버전 같은 경우 최대 $10만 가격이 책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모델 3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S와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작년까지 미국에서 팔린 주요 전기차 모델을 보게 되면 모델 3, 모델 X, 모델 S가 거의 이 미국 전기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80%예요. 근데 이제 루시드 에어가 나옴에 따라서 이 미국 내에서 테슬라와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내에서도 지리차와 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어요. 지리 자동차는 2018년에 판매량이 150만 대 정도 되는 완성차 업체인데 2020년부터 90%의 차량은 전동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볼보를 인수했어요. 그 유명한 스웨덴의 안전의 대명사라 불리는 볼보를 이 중국 업체인 지리자동차가 인수를 했는데 볼보에서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를 내놓으면서 이 전기차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화학 기업들이 현금 유동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회사채로 9천억 원, 그리고 유럽은행으로부터 6,400억 원,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서 5천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10조 원 중 5조 원을 전기차 배터리 관련 투자를 할 경우 자유롭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계약을 산업은행과 체결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 전지 부분에서 적자가 크게 났었는데 실제 ESS와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BEP 정도의 적자가 발생을 했어요.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 적자가 컸지만 하반기에 이 일회성 손실을 제외하고는 3분기, 4분기에는 흑자를 기록했어요. 2020년에 전지 부분에서 15조 원의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올해 발생한 사태로 인해서 이 매출액을 15%에서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가이던스를 변경을 했어요. 수익성을 연간으로 미드 싱글을 예측했었는데 로우 싱글 마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GM량 배터리 판매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2019년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20년부터는 이 고정 계약이 없어지다 보니까 비용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작년까지 LG화학 같은 경우 배터리의 70% 정도밖에 공급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수요가 워낙 많은데 공급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최근의 사태로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 공급과 수요 간의 역전이 발생하지 않겠냐 하는 우려도 있지만 그동안
기존 고객 수요가 공급 초과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줄어도 공급보다 줄진 않을 것이라고 사측에서 보고 있어서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에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전지 부분에서. 최근의 사태의 영향도 있었지만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이 영업 손실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LG화학의 전지 부분 같은 경우 소형 전지와 자동차 전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소형 전지 같은 경우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전지 같은 경우 아직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 부분이 턴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 올해 완성차 판매가 1분기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오히려 판매량이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거기에다가 이 환경 규제 영향으로 시간이 갈수록 전기차 판매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보조금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으면서 정정당당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GM과의 JV 설립을 통해서 배터리 출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차량 판매가 많은 유럽, 중국, 미국에서 배터리 출하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체코에서 코나의 전기차 생산에 돌입을 했어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전기차 ID3의 대량 생산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여름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3년이 되면 100만 대의 전기차를 그리고 25년이 되면 1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2030년까지 기존의 22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했는데 이 생산 계획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 이제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제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의 3위 배터리 제조사인 러시안 하이테크의 지분 30%를 매입했다는 뉴스들이 나왔고 유럽의 배터리 제조사인 노스볼트의 지분 20%를 인수했습니다. 독일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인데 기존보다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를 했어요. 2024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배터리를 자사 전기차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외부 배터리 업체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죠. 전기차 어차피 내가 많이 만들 거고 이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차라리 이 배터리를 내재화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역시 자체적인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5월에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는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초기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배터리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폭스바겐이나 테슬라 같은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